자, 오늘은 이제 4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서 배운 것은 다 평형 상태의 반도체를 배웠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비평형 상태에서의 반도체, 물성에 대해서 이제 현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배울 것입니다. 4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반도체에서의 물리적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4장도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3장에서는 전류를 만들어내는 성분이 확산 전류 밀도와 드리프트 전류 밀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한 가지 성분을 더 배울 겁니다. 바로 캐리어의 생성에 의한 전류, 이 한 가지 성분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 캐리어는 4장에서 다룰 내용은 주로 빛을 쬐어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캐리어들 때문에 형성하는 전류, 이런 것들을 논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역시 중요하니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생성과 재결합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 1, 2, 3장에서 아마 1장에서 배웠을 거예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300K에서 열적으로 생성되는 캐리어가 1.5 곱하기 10의 10승계라 그랬죠. 그래서 전자도 1.5 곱하기 10의 10승계, 양공도 1.5 곱하기 10승계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먼저 생성과 재결합을 논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셀러가 있습니다. 이제 물건을 파는 셀러고요. 이거 수요자입니다. 물건을 사고자 하는 바이어. 근데 이제 숫자가 셀러가 더 많은 경우 5명이 있고요. 여기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물건을 이렇게 하나씩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바이어들은 물건 하나씩만 살 수 있어요. 중복 투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1번 바이어가 한 공급자의 물건을 선택하면 2번은 같은 걸 선택할 수 없어요. 다른 걸 선택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1번이 이렇게 하나의 공급자의 물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매가 완료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시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여기서 이제 나갑니다. 이게 없어지는 거죠. 마치 전자와 양공이 소멸하듯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또 이 넷 중에 물건을 하나 선택할 겁니다. 선택하면 또 2번의 구매 시간도 완료가 돼요. 3번도 또 하나 선택하죠? 그럼 3번의 구매 시간도 완료가 돼요. 그래서 총 상거래 시간이 완료가 돼요. 그 마치 전자와 양공이 이렇게 재결합하는 거랑 같은 거죠. 이렇게 재결합해서 없어집니다. 이 시장을 나갑니다. 나가면 이제 그 거래가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결합이 완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숫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이러한 상거래의 주도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소수가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바이어들이 상거래의 주도권을 잡고 그 다음에 상거래가 완료되는 시간, 그 다음에 각각 구매자가 물건을 구입하는 그 구매 시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소수들이 결정합니다. 이 사람들이 물건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상거래 시간은 무한정 증가하는 거고 그 상거래가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2명이 남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엄청나게 어필을 하겠죠. 이 바이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소수가 주도권을 잡는다.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이 이렇게 하나의 물건을 선택해서 자, 이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구매가 완료된 거죠. 자, 2번도 하나의 물건을 선택해서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3번이 남은 물건 3개를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거래 시간은 종료가 되지 않아요. 무한정 흘러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이 상거래가 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거래 시간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대까지.
구입하지 않는 한 무한대까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자, 셀러를 더 투입합니다. 그래서 2명의 셀러를 더 투입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드는 물건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물건을 구입했어요. 그때 비로소 이제 이 3번의 구매 시간도 끝나고 총 상거래 시간도 끝나게 됩니다.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 관계식을 유도해낼 수 있냐면, 자, 이 바이어들의 구매 시간, 그거를 타오 바이어라 그러면 이 시간은 이 셀러의 수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많으면 상거래 시간이 뭐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무한정으로 계속 무한대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상거래가 완료가 되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전자와 양공이라고 생각해도 동일합니다. 즉, 여기서 이 양공의 수가 적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소수 캐리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캐리어 수명, 구매 시간이죠? 타우 P는 바로 이 전자의 농도, N의 N, 이건 전자의 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에 비례한다. 이게 많을수록 양공이 재결합을 완료하고 이 재결합이 끝나기 때문에 이 재결합 시간이 무한대로 흘러가는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항상 넣고 계세요. 이게 4장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수 캐리어 수명은 다수 캐리어의 농도에 반비례한다. 이거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완벽한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일단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런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상거래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일이 없다. 이 수가 많아지면.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는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고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양공으로 설명을 하면 전자와 양공의 재결합 시간은 바로 소수 캐리어 양공의 수명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으면 재결합이 일어나지 않죠? 재결합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결합 시간은 소수 캐리어가 결정한다. 즉 소수 캐리어의 여기선 양공이 되겠죠? 양공의 수명이 결정한다. 수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 뒷장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비로소 이렇게 결합을 하면 양공이 소멸이 되는 거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까지의 시간, 결합하는 순간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자, 소수 캐리어 양공의 수명이 결정한다. 그리고 소수 캐리어 양공의 수명은 또한 바로 요 전자의 농도에 반비례한다. 얘들이 많으면 선택권이 넓어지니까 선택을 해서 재결합을 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소멸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명은 이 농도가 많을수록 짧아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 식을 파란색으로 쓴 글씨를 이 수식을 잘 이해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결합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결합이라는 것은 전자와 양공이 이렇게 만나서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 캐리어 농도가 있어요. 뭐 N이라고 그래 볼까요? 자, 그거를 재결합의 평균 시간, 여기 T, 이거를 T로 나누면 그게 의미하는 물리적 의미가 뭘까요? 바로 재결합 횟수가 됩니다. 그죠? 또는 재결합하는 캐리어의 개수, 농도, 뭐 그런 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평균 시간으로 나누니까. 그래서 이것을 재결합 또는 재결합률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어로는 recombination 또는 recombination rate. 요거를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평균 시간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전자들이 재결합하는데 어떤 것들은 빨리 재결합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또 상대적으로 천천히 또 상대적으로 빠르게 재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토탈, 평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시간으로 나누면 우리가 재결합 횟수, 재결합하는 캐리어 개수,
농도를 농도로 그러니까 농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결합의 단위를 보면 이런 겁니다. 단위 시간, 단위 최적당, 재결합하는 캐리어의 개수, 농도. 여기서 T는 에버리지, 평균 재결합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결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T분의 N. 요거는 재결합 평균 시간. 요 앞에 설명했죠? 평균 시간으로 나누면 결국 재결합율, 재결합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평형 상태에서의 생성과 재결합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열평형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죠? 생성과 재결합은 항상 동일한 비율, 동일한 개수로 발생합니다. 우리 실리콘 열평형 상태에서 이 전자와 양궁의 생성률은 항상 1.5 곱하기 10의 10승계라 그랬죠? 10승계가 생깁니다. 전자도 1.5 곱하기 10승계, 양궁도 1.5 곱하기 10승계. 그리고 또 재결합을 하죠? 재결합을 하니까 이 생성과 재결합률은 항상 같다. 열평형 상태에서는. 그거를 우리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생성이죠? 이거 재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새로 나오는 이제 개념들이 바로 ln과 타우 n인데요. 이 ln이라는 것은 자, 캐리어가 이렇게 생성이 됐죠. 그럼 전자가 이렇게 확산해 갈 겁니다. 확산해 가다가 양공을 만나서 재결합하면 전자도 죽고 양공도 죽습니다. 거기서 재결합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결합이 일어나서 이 캐리어가 소멸될 때까지 전자가 움직인 거리, 확산한 거리, 이거를 확산거리라고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평균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전자가 무수히 많겠죠? 어떤 거는 멀리 가다가 재결합하고 어떤 거는 조금씩 가다가 재결합할 수도 있으니까 이 확산거리라는 것은 평균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전자는 무작위적으로 운동을 한다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그래서 전자의 그 변이라는 것이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곱의 평균을 도입한다 그랬죠? RMS 평균. 그래서 이 확산거리도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확산거리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확산해 가니까 확산 계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때까지 전자가 살아 있어야 되니까 전자의 수명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확산거리라는 것은 루트 dn 타우 n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거리에는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만 취한 겁니다. 자, 확산거리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재결합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움직인 거리다. 자, 그러면 타우에는 뭡니까? 타우에는 전자가 재결합에서 소멸할 때까지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시간. 근데 그것도 각 전자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것도 평균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뭐 확산한 평균 시간 또는 재결합하여 소멸할 때까지 살아있는 평균 시간. 그래서 라이프 타임, 수명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재결합하는 순간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평균 수명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평형 상태에서는 항상 생성과 재결합은 동일한 비율로 발생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G 요거 제너레이션 생성입니다. N0 열평형 상태. 양공도 동일하게 생성이 되겠죠? 같습니다. 재결합도 동일하게 형성이 됩니다. 전자, 양공. 모든 게 다 같습니다. GN0, GP0, RN0, RP0. 이건 열평형 상태에서 전자와 양공은 동일하게 생성되고 동일하게 재결합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화율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계속 올라갔다 내려가서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니까 시간에 대한 비율은 이 dt, dn0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dn0, dt는 뭡니까? 전자 농도의 시간적 변화율이죠. 그러면 전자가 자 생성이 되겠죠? gn0 그렇죠? 그 다음에
감소가 또 되겠죠? 재결합하면서 그걸 빼줘야지만 순수한 전자의 농도의 시간적 변화율 그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겠죠? 이게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GN0는 RN0. 자, 이 식이 다시 나오는 거죠?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GP0는 RP0. 그래서 열평형 상태에서는 다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쉽습니다. 열평형 상태에서는. 자,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 파란색 글자로 표현한 요것들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 저절로 외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용어의 약속. 이 용어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 이 4장, 뭐 이 교재 10장까지 쭉 나오는데 이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N0, P0는 여러분들 열평형 상태의 전자, 양공의 농도 이거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NP는 총 전자 양공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이게 열평형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비평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N타입 반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N타입 반도체는 전자가 양공보다 월등히 많은 반도체죠. 그래서 이게 전자가 많습니다. 양공에 비해서. 자, 이게 N0고 이게 P0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빛을 쪼였어요. 빛을 쪼이면 캐리어가 생성이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캐리어가 생성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자, 이게 실리콘이죠. 실리콘의 밴드 갭은 1.12 일렉트론 볼트죠. 상온에서. 근데 빛의 에너지를 우리가 뭐 한 0.8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빛을 쪼였다 그러면 이렇게 캐리어가 생성이 될까요? 이때는 캐리어가 생성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밴드 갭보다 최소한 같거나 그 이상의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역이돼서 전도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자와 양공, 캐리어를 이렇게 형성합니다. 그럼 이 밴드갭보다 작은 에너지를 쏘이면 이 빛은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에 반사되거나 이렇게 투과됩니다. 투과되면 반도체가 투명하게 보이죠? 그 보이는 이유가 빛을 전부 통과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쪼여준 에너지가 밴드갭보다 작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과잉 캐리어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익세스 일렉트론이라 그러고 델타 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자 농도라는 것은 이 과잉 전자와 열평형 상태의 전자, 뭐 진성 전자로 봐도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은 N0 플러스 델타 N. 그래서 델타 N이라는 것은 N-N0 여기 써놔 있죠. 그래서 과잉 전자 농도라는 것은 총 전자 농도에서 열평형 상태의 전자 농도를 빼는 거다.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합니다. 양공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G라는 것은 제너레이션, 이제 생성되는 거죠. 대문자 G는 비평형 상태입니다. 즉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평형 상태에서 과잉 캐리어의 생성률, 바로 과잉 전자, 과잉 양공의 생성률을 의미하는 거고, 자, 이렇게 재결합 하겠죠? 그거를 과잉 캐리어의 재결합, 라지 R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스몰 GN0라는 것은 열평형 상태의 재결합률, 또 열평형 상태에서의 생성률. 이게 바뀌었네요. 요게 생성률이고 이게 재결합률이죠. 요게 바뀌었습니다. 요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타우 N, 타우 P는 과잉 소수 캐리어의 수명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이거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전자의 수명이라는 것은 뭐 N타입 반도체에서 타우 N은 전자의 수명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건 다수 캐리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논의하다 보면 알겠지만 이제 소수 캐리어가 항상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이 타우 N이라는 것은 그래서 P타입 반도체에서 전자, 소수 캐리어가 되겠죠? 전자의 수명이 됩니다. 그래서 과잉 소수 캐리어 수명. 이 타우 P라는 것은 바로 N타입 반도체에서 이 소수 캐리어, 이 양공의 수명, 타우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오면 이것들은 소수 캐리어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수 캐리어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뒤에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타우 N은
말은 안 해도 이거는 P타입 반도체에서 소수 캐리어 전제 수명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이 정의법 그리고 대략적인 생성과 재결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재결합의 정의를 잘 기억해야 되고 단위도 잘 알아야 되고 이 표기법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확산거리, 그 다음에 수명, 그거의 정의, 평균이라는 거를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장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결합과 생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